안녕하세요. 써학기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기묘하고 또 그래서 더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시가총액이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 회사 전체 가치의 2배가 넘는 5천만 달러를 끌어와서 그 돈 전부를 비트코인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엔텔롭 엔터프라이즈, 티커 심볼 AHL 이야기인데요. 이 작은 중국 회사의 거대한 도박에 월가가 주목하는 이유,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5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690억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엔텔로프 엔터프라이즈의 전체 시가총액이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도 채 안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를 통째로 팔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오직 비트코인 매입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외두에서 조달한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결정이죠. 보통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모든 걸 비트코인에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전략은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요. 첫째,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한 수이거나, 둘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 속에서 던진 마지막 승부수이거나. 과연 AHL의 결정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 과감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베팅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AEHL, 엔텔롭 엔터프라이즈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회사의 시작은 최첨단 기술이나 금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요. 도자기를 만들던 회사가 대체 어쩌다가 비트코인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변신 과정을 보면요, 그야말로 상점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1993년에 이름 그대로 중국에서 타일 같은 건축용 도자기를 만들던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갑자기 사명을 엔텔롭 엔터프라이즈로 바꾸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거죠. 굴뚝 산업에서 최첨단 디지털 자산으로의 대전환이라니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도통 기존 사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그들의 사업 구조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중, 무려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이커머스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왕홍 경제,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업 모델이죠. 이제 더 이상 도자기 회사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본질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의 핵심은 카일링 클라우드라는 자회사가 구축한 방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무려 8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왕홍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물론 알리바바나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지만 AHL은 이 거대 기업들이 전부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트렌디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사업 모델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두 개의 숫자는 이 회사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희망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리는 더 흥미롭고 또 복잡해집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회사의 외형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 회계연도의 매출이 무려 37%나 급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 스트리밍 사업이 바로 이 성장을 이끌었죠.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AHL은 아주 유망한 성장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주가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식 가치의 거의 95%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만 원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은 37%나 성장했는데 주가는 왜 95%나 폭락한 걸까요?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전혀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폭락하는 이 엄청난 괴리, 이게 바로 극심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AHL과 같은 소형주, 그러니까 마이크로캡 주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투자자에게 이런 변동성은 엄청난 기회일 수도 혹은 끔찍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가의 격렬했던 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숫자를 보시면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52주 최저가는 1.79달러인데 최고가는 무려 69.20달러입니다. 거의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단 1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셈입니다. 이런 주식은 일반적인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격렬한 파도 위에서 회사는 시장의 관심을 되돌리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 즉 사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불신이라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회사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이죠. 자, 그럼 이제 그들이 이 비트코인 전략을 정확히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비트코인 살 겁니다 라고 선언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체계적인 2단계 계획이었죠. 먼저 미국 기관 투자자와 계약을 맺어서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의 용도를 오직 비트코인 매입에만 쓰기로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커스터디, 즉 수탁 업체인 비트고와 손을 잡았습니다. CEO인 팅팅장의 이 발언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투기나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을 넘어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냥 변동성 큰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금처럼 희소성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미래의 핵심 자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 자체를 비트코인과 연동시키려는 마치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유사한 전략을 소형주 버전으로 실행하려는 그런 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고와의 파트너십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의 작은 회사가 5천만 달러어치나 되는 비트코인을 사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해킹당하거나 누가 횡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거든요. 비트고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투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도를 자랑하는 기관 전문 수탁업체입니다. 이런 곳에 비트코인을 맡긴다는 건 시장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인 셈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장성 있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가졌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비트코인 베팅을 시작했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결정은 회사를 구원할 선구적인 도약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도박일까요? 핵심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아주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중국 라이브 커머스 사업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얻게 될 막대한 자본이익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약세론자들은 지난 1년간 95%나 주가를 파괴한 회사의 과거와 아직도 적자 상태인 재무구조, 그리고 중국 기업이라는 본질적인 규제 리스크를 지적하죠. 또 이런 급격한 테마 전환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고 빠져나가려는 펌프앤덤프가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입니다. AHL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의 유산이었던 전통 제조업을 완전히 버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고성장 디지털 모델로 전환했죠.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평가 속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를 더해서 회사의 운명을 건 세 번째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된 소형주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베팅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첫째, 회사의 본업인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수익을 내줄 것인가?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하게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변수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겠죠. 과연 AHL은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